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하락을 좀 주면서 조정이 좀 왔었는데요. 그 다음에도 좀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정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CPI를 앞두고 있고, 오늘의 CPI는 아마 위아래 변동성을 좀 야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의 변동성을 좀 만들어낼 것 같은데, 이 빨간색 중간 라인, 미들 라인이 36,000 정도의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찍고 꼬리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면 아마 이때 다이버전스가 뜰 확률이 높아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트들도 그냥 자발트들과 그 다음 플러스 이더리움 계열이 좀 같거든요. 그 다음 레이어가 좀 가기도 했고, 근데 보면 뭐 폴리곤, 뭐 이뮤터블 이런 애들은 다 레이어 2, 그러니까 이더리움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메타들이 같고, 뭐 솔라나가 반등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발란체 이런 애들 좀 받고, 오브스 이렇게 또 갔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단타를 자발트 단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알트나 이런 것들 잡는다면 이제 그 적정 가격대에서 잡을 거라면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쪽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기도 하고, 근데 오브스랑 그 다음에 세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멤버십에서도 이렇게 냈던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을 하시면 이제 이런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실 분들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계속 가보죠. 보면은 이제 업비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그 CPI 보고서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요. 차세대 비트코인 촉매제를 제공할 수 있다. 내일 이제 이게 14일이면서 10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제 CPI 자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이 트루플레이션을 보면 이제 좀 고착화돼 있는 형태긴 해요. 뭐 살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2에서 3%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94인데 뭐 많이 오르면은 3% 좀 넘었다가 좀 떨어지면은 2점 후반대를 갔다가 여기 2에서 3%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 인플레이션까지는 거의 다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금리가 오르고 동결이 되고 인하가 되면 이때쯤에는 오히려 자산이 안 좋지만, 이 동결 구간에는 이 기대감 때문에 항상 뭐가 되냐면 선반영이 돼요. 선반영.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상승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이 사실 기회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단기적인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될 때가 왔으니, 그 소나기는 제가 볼 때 한 36,000대나 정도로 보이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밑을 보던지. 그래서 그때쯤 되면 분할 매수.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현금 비중이 적어서 부담스러우면 2차 하락이 왔을 때, 지금 이게 내려가면 2차 하락인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는 패턴인 것 같아서 그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현금 비중이 많다면 이 구간부터 좀 받아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빨간 색깔 블럭 라인을 쳐놨거든요. 근데 딱 그 블럭 라인을 딛고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선물방에서도 제가 이 픽을 냈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 롱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익절금으로 리스크를 한번 가져가 봤다가 손절이 났지만, 이제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이 픽을 내가지고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물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 선물방은 멤버십과 별도의 방인데, 선물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시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2차 하락이 오면 아무래도 이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쯤 오면 아마 좋은 알트들이 좀 많이 싸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진입하거나, 아니면 뭐 지금부터도 저는 분할 매수 들어간다면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CPI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나서 이렇게 꼬리를 만들려고 밀릴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상승장에서는 눌림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아내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비트코인을 보급화하는 추세가, 이것도 제가 언급이 드린 건데, 개인에서 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가 이거 CME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바이낸스보다 CME가 높다라는 건 기관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장세가 일어날 거다. 근데 이제 그 하이먼 민스키 보면서 이제 기관들이 참여를 하면
1차 하락이 온다 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025년 상승장이 시나리오를 간다면 오히려 이거는 저는 오히려 ETF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ETF 승인이 되고 진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판이 깔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뭐 4만대에서 뭐 5만 달러대 뭐 그 정도 부근 혹은 좀 더 가면은 뭐 6만이나 이럴 때 뭐 전고점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쯤 간 다음에 쭉 빠져가지고 한 20-30% 하락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무빙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이먼 미스케 기관의 1차 하락은 기관 진입의 1차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ETF가 되지 않겠느냐, ETF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 매도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때 1차 매도가 나온다는 게 이게 ETF가 승인될 때 뭐 반감기도 있을 거고 뭐 그럴 때가 이제 재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리테스트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2025년이 상승장 고점이 되겠죠. 자, 그럼 벌써부터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내년 말에 2.5에서 2.75%로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 인하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정말 무슨 뭐 제가 빈대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진짜 살충제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지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경제 위기가 오거나 그럼 가능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컨센서스에서는 아마 동결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6개월 이상 장기 투자자 물량이 71.48%예요. 보면은 장기 투자자 물량이 점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게 빠져야 그때서야 이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빠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건데 지금 그냥 답이 정해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 때다. 겁낼 거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오늘 리플의 찌라시가 떴는데 뭐 어쨌든 이게 사기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 리플이 진짜라면 그러면 다음에 놈은 누굴 것이냐 했을 때 솔라나다. 근데 재밌는 건 오늘 솔라나가 코베에 상장했죠. 네, 선물 상장을 했는데 코인베이스는 사실 블랙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 또 연결고리가 생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거시적 바닥 범위를 벗어나서 강세 상승 추세 형성하고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이 이후에 올라가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미 이걸 뚫었고 여기서 또 한 번 그 박스권을 만들면 그 이후에는 더 큰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때마침 달러 인덱스 역시도 차트상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죠? 뭐겠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자산시장 자체가 좋은 환경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건 어떤 뭐 미국 경제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더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또 대체 수단으로 또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무빙을 보여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걱정될 상황은 아닌데, 그냥 단순히 지금 좀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비리비리하고 알트들도 이제 생각보다 오르는 애들보다 떨어지는 애들 좀 많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겁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 현금 비중에 대한 강조를 계속 드렸고 그다음 분할 매수에 대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 지점 왔을 때 기계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해서 매수를 하면 저는 뭐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 조절이라든지 정확한 타점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니까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CPI를 앞두고 또 한 번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아침이랑 저녁이랑 또 시황이 좀 달라져가지고 저녁에도 이렇게 영상을 올렸으니까 많은 시청해주셨으면 드리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